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알릴 것자죠? 잠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고지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자,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있죠. 자, 보험 계약자가 나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 전에 어떠한 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우리 부모님의 뭐 우리 조상 중에 무슨 병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 없다. 아니면 그리고 나서 나 신체 검사까지 다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자한테 나 보험을 들겠소라고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좋습니다. 당신 보험 가입됐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는 거죠. 그러할 때 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죠? 위험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위험을. 그래서 이 보험 계약자는 어떤 기본적인 심리가 어떨까요? 자기에게 감추어진 위험을 숨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그 위험으로 인한, 즉,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자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서 이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보험 청약을 할 때, 보험 계약을 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서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경우에 보험자가 그 알려준 사항을 가지고 당신 보험 적격자가 아니다. 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보험료 가지고 나는 당신의 위험을 태킹할 수 없다. 인수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당사자 간에 그것을 베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이 보험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을 들기 전에 미리서, 즉 고지 의무라는 것은 사전에 보험 계약 체결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는 간접적 의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51조에 보면 자, 보험계약의 신의성 시대 반영으로 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 성립 전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자, 이 키포인트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주얼 고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알려주거나 그 다음에 알고서 알려주지 않는 부실고지,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알리는 경우나 그 다음에 알려주는데 가짜로 알려주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고지 의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고지 의무의 성질은 뭐냐면 자기 의무다. 무슨 소리냐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험자는 이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의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험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다. 뭐다? 단지 보험 계약의 전제 요건,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요건을 쓰이는 간접 의무이다. 그리고 이것 고지 의무는 상법 651조에 의한 법정 의무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위험 추정설 또는 기술설, 그렇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위험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험자가 그 위험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선의성, 그렇죠?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보험계약 성립 전에 지는 의무이다라고 하는 점이고, 따라서 만약에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고 다음에 보험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알려주는 통지 의무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 전에 있는 의무가 뭐냐면 고지 의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사자는 누굴까요? 그걸 알려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겠죠. 그렇죠?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피보험자는 뭐죠? 보험에 붙여진 자라고 그랬죠.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지 상대방은 보험자, 그렇죠?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고지 수령권을 갖는 대리인, 누가 있을까요? 보험 대리인, 보험의. 자, 보험인은 의사라고 했는데 고지 의무에 수령권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인은 뭐냐면 왜 수령권이 있냐고 하면, 자,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을 드는데 인보험이 있어서 그 사람 신체에 있어서 신체 검사를 한 사람은 의사하지 않습니까? 이 의사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묻잖아요. 뭐 아프신 적 있습니까? 혈압이 높으십니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묻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에서 알아서 종합소견서를 써서 보험회사에 이 사람은 적격체다, 뭐 부적격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의사는 이러한 고지 의무 즉 보험계약 성립 전에 보험계약자가 알려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로서 보험의가 있고 보험대리점, 우리가 말하는 보험대리인 이러한 게 있다. 최악대리권이 있는 보험이고 중개사, 보험 중개사라든가 보험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라고 한 점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한 경우는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자, 시기는 언제까지일까요? 성립 전까지죠. 성립할 때까지입니다. 성립할 때까지. 그 다음에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 청약서에 질문란을 둡니다. 질문란이 뭐죠? 여러분들 당신은 과거에 무슨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 부모 중에 어떤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3년 이내에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게 뭐죠? 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험을 가입을 안 시킬 만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그 돈 갖고는 우리가 그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고 판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하고 여기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전부 중요한 사항,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중복보험. 중복보험이 뭐라고 그랬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예를 들 때 A가 갑이 보험회사 A, B, C, D 이렇게 자 1억짜리 집을 화재보험을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그쵸? 여기도 1억. 지금 다 해서 4억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그러면 A회사에서 1억, B회사에서 1억, C, D에서 각각 이래서 총 얼마? 4억을 받았죠. 집은 1억짜리인데 4억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는 것을 무슨 보험이다? 중복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A회사한테 보험을 1억 들고 나서 B회사하고 보험을 들면서 B회사한테 나 A회사와 이 집에 대해서 1억짜리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되느냐. 이것을 안 알려주면은 고지의무 위반이 되느냐에 대해서 판례는 이 중복보험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벌써 있다라는 것은 뭐죠? 이 중복보험을 뭐한다? 규제한다. 어떻게? 보험금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복보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 이때 A는 얼마만 지급하면 된다? 2,500, B도 2,500, C는 2,500, D도 2,500입니다. 그래서 합이 1억입니다. 그럴 경우에 갑은 만약에 보험금이 100만원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만원 갖고 하나 A회사에 하나만 들었다면 1억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100만원 갖고 1억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A, B, C, D 다 들어가지고 400만원을 다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400만원 내고 1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400만원 내가지고 4억을 받을 수 있으면 남는 장사지만 100만원 내가지고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400만원 내가지고 1억을 받으면 이것은 장사를 헛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은 그러한 것은 고지 의무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지 의무 위반에서는 요건은 자 고지 의무자의 고의 그렇죠? 알면서 중대한 과실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것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알린 경우 이러한 경우가 고지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자, 불고지가 뭐고 부실고지가 뭔지 내용이 나왔죠. 안 알리고 거짓으로 알리고 그 다음에 보험자는 사실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자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 위반됐다. 자, 계약자가 있고 보험자가 있을 때 보험자가 잠깐 당신이 나한테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을 없었던 걸 합시다라고 하면 자,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해지해도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익 봅니까? 보험자가 이익을 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입증 책임의 원칙상 그걸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의를 입증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년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에는 보험이도 포함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뭐냐? 고지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해지와 해제 차이가 뭐죠? 자,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는 돌아가서 과거까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자,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보험계약을 1월 1일 날 들었고 만기가 12월 31일인데 자, 5월 31일 날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험사는 보험계약자한테 이미 받은 보험료를 어떻게 해라? 돌려줘라? 돌려주지 마라. 안 돌려줘도 준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죠. 해지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는 거니까. 기왕에 벌어진 것은 효력에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해지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 보험계약 해지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전후도 묻지 않습니다. 자, 5월 30일 날 하지하는데 5월 30일 날 해야 되는데 자, 이미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4월 15일 날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고지의무 위반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한 후에도 가능하다는 거. 요즘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는 반환. 자, 4월 15일 날 사고 나서 4월 25일 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도 5월 30일 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4월 25일 날 준 보험금 예컨대 1,000만원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급할 책임이 없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은 그러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고지의무 위반한 그 사항하고 보험사고 발생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 제한인데 자, 보험자가 그러면 아무 때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보험자가 고지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이를 경고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고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1월 1일 날 보험계약을 했는데 12월 30일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자가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고지 위반 사실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뭘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때 무슨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했죠. 그래서 보험계약 해지하고 보험계약 해지 효과로서 나는 당신에게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내가 그동안 받은 보험료는 전부 내가 먹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건 누구만 유리합니까? 보험자만 유리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보험자가 처음부터 이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누가 주장할까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보험계약자가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도 고지의무자가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월이라든가 3년은 뭐다?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뭐죠? 제척기간은 이 기간을 딱 정해놓으면 어떠한 사유에서도 멈추지 않고 쭉 기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질적기간 개념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약관을 불가항쟁 약관이라 한다는 점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대리점, 보험의가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험자가 책임지고 이익보험 사람 누구다? 보험계약자. 다른 말로 하면 고지 의무자. 따라서 고지 의무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한 점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입증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도. 자, 해지 효과에 대해서는 자,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1월 1일 날 보험에 가입을 했고 12월 30일 날 했지만 5월 30일 날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앞으로만 이때만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지만 이에 대한 특별 예외 기준으로서 보험계약자 중에 보험료 지급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 위험의 현장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현장 변경 증가 등으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보험금을 줬으면 돈 달라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와 사기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상법상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의 보험자의 착오라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험자는 상법 651조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해지만 할 수 있느냐, 또는 민법 109조 또는 110조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험계약자가 1월 1일 날 보험을 들고 12월 31일까지 보험계약을 들면서 1월 1일 날, 이때 이제 그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상법에 보면 고지 위반하는 경우는 뭐죠? 계약을 해지만 할 수 있죠. 해지만 할 수 있고 장래에도 효력이 있는데 자 이때 보험 계약자가 뭐다? 사기를 쳤다. 그럼 뭐죠? 이거는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있어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보험자의 착오가 있었다. 그럼 이것도 뭐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상법에 보면은 해지, 그다음 민법에 보면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어떻게 되냐 문제 이거죠. 그러면 자 민법은 왜 여기서 말이 될까? 민법은 사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법의 내용이 이 내용이 없는 것은 민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이 중복될 때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냐라고 하는 게 상법의 법원에 관한 문제에서 상법 총칙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는데 여기 보면 자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하자. 아니다. 민법 상법 둘 다 적용시켜서 원하는 대로 하자. 아니다. 절충설인데 착오와 사기를 구별하자. 자 사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막 사기쳐가지고 보험자를 속여가지고 보험계약을 등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법뿐만 아니라 민법도 적용돼야 하는 거지만 보험자의 착오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상법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적용을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